안녕하세요. 정신분석 이론을 사용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성장하게 하는 마음소리 박성만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영아 기생충을 지형학적 이론에 따라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기를 다음 영상에서는 영화에 나오는 주요 메타포 12가지를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무리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12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 마음치유 박성만을 치면 거기에 기생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영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석 그리고 문광과 문광의 남편 근세 두 분의 관계,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우의 친구가 반지하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 장식용 수석을 선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수석이 기우가 꽉 껴안고 있어요. 아버지가 왜 껴안고 있냐 물어봤더니 수석이 자꾸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거든요. 수석을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 수석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수석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건 참된 자기를 의미합니다. 참된 자기를 의미합니다. 산 정상에는 정상석이 있어요. 또 정원에는 정원석이 있고, 그리고 어떤 마을을 방문하면 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커다란 바위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자기를 돌에 투사를 했습니다. 큰 바위 얼굴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니스트의 참된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에 투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구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참된 자기는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수석이 반지하에 들어오면서 기운의 가족들은 이제 의식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진출을 해서 자기들 욕망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참된 자기는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참된 자기는 인간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의식적, 무의식적 삶을 다 이렇게 컨트롤합니다. 정신의 중심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만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자기는 다 알고 있고, 그 에너지도 자기가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긍정적인 것에는 항상 부정적인 것도 같이 있게 마련입니다. 참된 자기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에너지, 이걸 자기의 그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함께 공존을 합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사용하면 우리는 자기를 구현하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지만,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를 파괴하고 또 마침내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또 파괴하게 되죠.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아는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 돌이 기후 가족을
그 정신 차리지 못하게 그 욕망으로 막 치닫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이 폭력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기우가 이 수석을 개울가에 내려놓는 모습이 보입니다. 개울가에 내려놓는 거죠. 물은 무의식을 얘기하니까 이젠 그 돌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참된 자기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자기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 정신 삶에 기여를 하고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파괴적인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자기는 물론 집단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본 감독이 이 돌이 자기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분석 심리학 관점을,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셨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 수석이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참된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그걸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그게 개인의 욕망과 그리고 이 사회적인 질서 사이에 어떤 타협을 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문광과 그의 남편 근세. 이것도 상당히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심리학적인 분석의 요지가 있는 거거든요. 문광, 영어로 문은 달이죠. 광은 빛광, 그러니까 달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달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니마를 의미합니다. 아니마는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을 이 아니마라 그래요. 그래서 남성은 중년 이후부터는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 이 아니마를 의식화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아니마는 영혼의 안내자라고 이야기하죠. 남성이 집단 의식으로부터 나와서 참된 자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해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남자 안에 있는 여성성이에요. 남자는 그것의 안내를 받음으로 외적 세계와 내적인 이미지를 서로 연결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심화가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 인격은 품위를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모든 긍정적인 것에는 부정적인 것도 함께 끼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마 역시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림자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런 아니마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남자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남자를 퇴행시키고 남자를 어린아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 남자를 조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여성은 자기애적 만족을 가질 수가 있겠죠. 남자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요리하고 또 자기 수하에 두면서. 이게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용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영화에서 문광과 근세는 서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광은 근세가 밖의 세계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역할을 해요. 젖병을 물려주고 필요한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냥 그 지하 세계에서 거기서 이제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이 사회 속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런 퇴행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바로 남자가 부정적인 여성상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인격이 파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퇴행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운둔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남성들은
중년에 중요한 생애 그 전환기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때 크게 변해야 돼요. 이때 크게 변해야지 이제 노인이 되어도 황혼 우울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고집장이 노인으로 변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참된 자기를 구현하는데 참된 자기를 구현하는 그 역할을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남성 안에 있는 그 여성성이에요. 그 여성성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뭐냐면 부드러움, 따뜻함, 수용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남자들은 그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외부 세계와 자기 자신의 내적인 이미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로 남성들은 외부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적인 정신 세계가 깊어요. 깊긴 깊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니마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남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 아니마를 분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질문을 종종 받죠. 꿈 분석을 받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상 여의치 않을 때 방법은 있어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은 좀 감동받는 일을 만들어서 행해야 돼요. 감동받는 일. 남자들에게 감동받는 일이 사치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감동받는 일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걸 통해서 남성들은 자기 안에 있는 달빛, 즉 아니마가 의식화되고 발달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